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고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모시고 내년 4.10 총선의 키를 쥐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숨통을 조이고 나선 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 역할과 민심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먼저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내주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여 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17개 부처죠. 거기에 한 10여 개 한다고 하면은 대폭적인 개각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2기 이 개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라든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얘기에는 한동훈 장관은 연말에 2차 개각이나 아니면은 원포인트 개각을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과 왜 이렇게 특별히 다른 대우를 하나요? 아니, 저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법무부,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뭐 한동훈 장관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떠나서 지금 대전쟁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김용 전 최측근이죠. 이재명 대표의 5년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또 나섰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자리를 비울 수는 없고 또 총선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수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원지검에서.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있기 때문에 총선에 나간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스트 댄스죠. 라스트 댄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1일까지가 데드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또 90일 전 사퇴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이재명입니다. 이십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사안들을 보더라도 라스트 댄스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12월 27일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이제는 거의 뭐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결별 상태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헤어진 게 맞냐, 안 헤어진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가 아직도 마음이 뭐 떠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최근 나온 조사들을 보면 뭐 70% 이상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준석이가 또 너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온갖 천지 돌아다니면서 욕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면 완전히 이제 마음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떠났을 때는 그래도 마음은 남아있거든요. 마음까지 떠나버리면 이제는 도무지 어떻게 할 그러네요.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12월 27일인데 먼저 만들고 짜잔 12월 27일 만들어버리면 그 앞에 이른바 한동훈 개각 효과가 상쇄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12월 27일로 신당을 만들 약간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때 1월 5일 정도 자 11일 공직 사퇴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제가 출마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한동훈입니다. 이준석 효과는 그냥 찬물을 한동훈 한 사람한테만 갑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때문에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은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점 정도가 돼야 이번에는 그렇군요. 누구 때문에 인요한 때문에 그러니까 다 222로 다 222가 들어가 있죠. 인요한도 2가 들어가 있어요. 3입니다. 왜? 인요한 효과 못 살리면 국민의힘 쫄딱 망합니다. 국민의힘 쫄딱 망하면 윤석열 대통령 미래 없습니다. 총선 이후에. 그런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 고 박사님 보시더라도 거의 지금 김기현 대표가 뭔가 적극적인 응답과 화답을 할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는 안 돼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일단은 국민 여론, 국민의힘 지지층의 민심은 떠났어요. 그래서 뭐든 선대 본부가 됐든 또는 이 비대위 체제 비대위원회가 됐든 뭔가 이제는 결단을 내라.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체제로 가라. 이런 상황인데 이주환 위원장이 이제 SOS 콜을 보냈잖아요. 누구에게? 한동훈 장관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는 사태를 보면서 마지막에 한동훈 장관이 짠 하고 나타나면 이게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관의 그 발언은 누구의 의중일까요? 누구의 의중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른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도 중도층, 무당층, 2030 MZ 세대도 주목을 받을 정도예요. 여성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니까요. 이른바 3S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 꼭 써먹으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각광을 받는 것은 3S 현상이다. 아 그래요? 그때 왜 그라이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두환 때 나왔던 나왔던 그때 뭐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거 아니고 스마트. 스마트하잖아요.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스피치 답변이야. 말을 잘해요. 제가 내려오는 KTX 열차 안에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읽었습니다. 아 이게 뭐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그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HD 현대중공업 앞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조선은 없는 겁니다.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치 마지막 뭔지 아십니까? 스타일. 스타일을 보십시오. 여성들도 좋아할 정도. 예술의 전당 갔더니 꺄!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연예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더군다나 친구 누굽니까? 이정재. 띵띵띵띵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죠. 이정재 딱 만나는 겁니다. 뭐 이상해 보입니까 이정재? 동기동창인데 뭐. 동기동창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까지 스마트, 스피치, 스타일 이게 우리 현대 인기 정치인들의 필수 요건이죠. 스피치, 스마트, 스타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되니까 한동훈 장관의 이른바 대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빨리 안 내버리고 섞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10명에게 섞여버리는 게 아니라 원오브댐이 되면 안 되죠. 마지막에 한동훈만 단독으로 김기현도 정리되고 혁신위원회도 정리되고 공관위도 정리되고 인재영입위원회도 정리된 1월 초에 바로 이른바 총선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한동훈 장관이 짜잔 바로 그 라스트 댄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선거에 그만큼 수도권 선거에 유리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한동훈 장관은 그렇군요. 별도로 한다. 따로 국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로 국밥.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3S.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인기 비결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가 새롭느냐. 그럼요. What's new 이거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찾거든요. 과거 안철수 효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동훈은 새로운 사람,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은 때가 그냥 이제 덕지덕지 묻어버렸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권 주자로서의 그 가능성이 보여야 지지를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딱 지금 보이고 있고 뭐 이재명하고도 거의 근접할 정도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 있고 보수 쪽에서는 아주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11월 초에 실시된 한국 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를 보면 서울에서 1위예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는 뛰어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서울에서 1위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그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설레발을 쳐도 가서 막 콘서트도 하고 대구 안 대구를 해도 대구 경북에서 1위 누굽니까? 한동훈이 유일하고 대구 경북에서 한국 갤럽 조사에서 2자릿수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얼마 전에 왜 우리가 민생으로 현장으로 이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답변이 맹탕이면 왜 질문하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하는 것마다 시원하게 긁어주거든요. 전세 사기 말입니다. 법을 정비해서 20년을 살아야 됩니다. 후련해요. 논리정연하게. 물론 뭐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뭐 뭘 해도 싫어하겠죠. 근데 우리가 고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걸 보면 콘텐츠가 있는지 맹탕인지 오늘 나와서 지어낸 말인지 다 알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검사 시절에 술을 안 먹는 데잖아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어쨌든
한동훈이가 정치에 이제 입문하는 것, 진입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대구 또 대전, 울산 이 가는 곳마다 뭐 한동훈 신드롬이랄까 팬덤 현상이 나타나고 예. 대대울 현상이라고 그러죠. 대구, 대전, 울산. 대대울. 사실상 이게 경북축이거든요. 예. 경부고속도로 축입니다. 아, 그러네요. 대한민국 성장축이거든요. 예. 대전에서 과학, 그 다음에 대구, 울산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이 호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광주 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심지어는 광주에서도 한동훈 물러가라 이거 없어요. 예, 그런 말 안 나왔죠. 어떻게 와서 광주에 뭐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뭘 영호담 따지고 그런 정치는 이제는 물러가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본인이 뭔가 공부를 해서 그 지역에 또는 대한민국의 또는 연령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험지 출마, 불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4일까지 답변을 해주고 예. 당신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공관위로 넘긴다면은 공천관리위원회 아닙니까? 예. 야당에서는 그걸 공심이라고 하죠. 공천심사위원회. 내가 가서 다 잘라버리겠다. 당신들이 그렇죠. 못 자르면 나를 예. 시켜달라. 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내주 초에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지도부가 거기에 혁신위에 걸맞는 요구에 예. 걸맞는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혁신위 조기 해체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은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비대위 그거 빨리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위원장은 누가 좋습니까? 하니까 한동훈, 원희룡 다 좋죠. 그럼요. 이렇게 지금 했다. 예. 그러면 결국 한동훈의 정치 입문 이후 국힘에서의 역할 어떤 그 입지랄까 이런 것들이 결국 비대위원장이든 선대본부장이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비대위 체제 내에서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역할이든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격동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대 본부가 만들 선대위원회가 될지 또는 비대위원회 체제가 될지 예. 아니면 김기현 체제를 또 유지를 시켜놓고 다른 체제로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비대위로 간다 한다면 김기현 체제는 이제 안 되는 끝나는 거죠. 거고 만약 선대위 체제로 간다면 그냥 대표로서의 자리만 이선으로 물러가지고 당이나 좀 관리하라 그렇게 되는 거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총선에 간판이 될 인물은 누구냐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자, 총선에 간판이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 간판이 될 인물이 누구냐? 1위 누군지 아십니까? 한동훈이죠, 당연히. 김기현 6%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할래요? 김기현 할래요? 한동훈일 거예요, 여론은. 예.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러면 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될까요? 이뇨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김기현 대표의 손을 들어줘야 다 이뇨한 위원장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봅니다. 예. 어떤 판단을 내려. 그래도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겠지. 적어도 일요일 오후쯤에는 12월 3일 오후쯤에는 본인에 대한 결단을 적어도 지금 12월 3일 날 내려놓는다고 하지는 않아도 곧 저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편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 당 개편이 남은 거고 그러니까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YS를 능가하는 승부사기질이 있다. 그거거든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그렇게 사실은 아주 끈적끈적할 수 없는 사이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게 네. 그때 지지층들의 요구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라면 정말 당에서 그 가까웠던 의원들이 준석이랑 그래도 좀 협력을 해라. 예. 그래서 그 울산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수민 의원이 그걸 주도했나요? 그래서 가서 그걸 또 소맥을 마시면서 화해를 합니다. 예. 왜?
승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총선 승리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총선 패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봐야 해요. 고 사실상. 박사님도 알고 저도 알고 정말 지나가는 무슨 벌레들도 다 할 겁니다. 개도 그런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을 거예요. 엑스포도 개최가 불발이 됐죠. 화가 나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데 지금 중진들은 기득권 자기들 차리겠다고 놓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치졸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난 총선 승리가 내 인생에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이럴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그 분노가 지금 화산 폭발 일보 직전이에요. 예.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가 이 부분을 못 알아차리고 있다? 저는 못 알아차릴 일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화산 폭발로 잿더미를 다 뒤집어 쓰느냐 아니냐는 오롯이 김기현 대표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저는 그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여하튼 내년 총선은 지금 가장 주목하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총선의 핵은 한동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또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제 재판 리스크는 더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이재명 대표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 맞짱 뜨겠다고 하는 원희룡 장관 이 사람들로 해서 총선이 주도적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